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기가 다 빨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날 말이죠. 분명 우리는 즐거우려고 친구를 만나는데 왜 어떤 관계는 만날수록 내 마음이 깎여나가는 기분이 들까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이일수록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라며 미련을 두게 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관계는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과 미래를 위해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반드시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 친구의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웃음 뒤에 가시를 숨긴 농담형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흔히 아주 거창하고 무서운 상황을 떠올리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아주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담을 가장한 인신공격이죠. 실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옷 되게 화려하다? 너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너는 그런 게 취향인가 보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표정이 굳으면 그 친구는 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이, 농담이야, 농담.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너 진짜 예민하다. 이 짧은 대화 안에는 아주 교묘한 심리 기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안목이나 외모를 은근히 깎아내려 자존감을 건드리고 그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여러분을 속 좁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의 일종으로 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더 살피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구는 여러분의 성장을 기뻐하기보다 여러분을 자기 아래에 두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나를 정서적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죠. 하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는 다릅니다. 이들은 대화의 90% 이상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불행, 불만, 뒷담화로만 채웁니다. 전형적인 대화 패턴을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 라고 말문을 떼면 그 친구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늘 과장이 글쎄 라며 바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혹은 만나자마자 1시간 내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놓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난 뒤 그 친구는 아, 너랑 얘기하니까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다 라며 밝게 웃으며 떠납니다. 정작 여러분은 녹초가 된 채로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관계는 상호 호혜성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감정의 교류가 양방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의 배설구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 정서적 소진, 즉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직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는 데만 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해주기보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친구입니다. 흔히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말을 내뱉는 부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성이 섞인 질투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을 했거나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해봅시다. 진짜 친구라면 와, 정말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해. 근데 거기 일이 진짜 힘들다던데. 이제 개인 시간은 다 포기해야겠네? 너 건강도 안 좋은데 걱정이다. 언뜻 들으면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핵심은 여러분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운이 좋았네. 요즘은 그런 자리 뽑기 쉽다더라. 같은 식으로 여러분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기도 하죠. 이런 친구와 계속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겨도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의 성취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함께 기뻐해주는 것인데 그 기본이 무너진 관계는 결국 독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여러분을 가해자로 만드는 데 능속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만성적 피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친구가 약속 시간을 1시간이나 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가 난 여러분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사과 대신 이렇게 응수합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꼭 그렇게 화를 내야겠어? 나도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공항 올 뻔했단 말이야. 넌 친구가 힘든데 네 기다린 시간만 중요하니? 이 대화의 흐름을 보세요. 분명 잘못은 늦게 온 친구가 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정작 화를 낸 여러분이 미안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본인의 실수를 상황 탓이나 여러분의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여러분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공포를 느끼게 되고 늘 상대방의 기분만 살피는 감정적 을이 되어버립니다. 5번째 신호는 오로지 필요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본인이 심심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생길 때만 귀신같이 연락해오는 친구들이죠. 오랜만에 온 연락에 반갑게 대답했는데 대화의 끝이 늘 근데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로 끝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에 가깝습니다. 대화에서도 늘 본인 중심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차갑게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구적 관계라고 합니다. 정서적 유대감 없이 이익을 위해서만 맺어지는 관계죠. 사실 손절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100% 나쁘기만 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정말 잘해줄 때도 있고 같이 배꼽 잡고 웃었던 기억도 분명히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나쁜 행동 사이에 아주 가끔 섞여 있는 친절함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관계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9번 상처받다가 1번 따뜻하게 대해주면 역시 이 친구는 나쁜 애가 아니야 라며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나를 도박장 앞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 곁에 오래 머물 때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변화는 자아상의 왜곡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친구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며 힘겹게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가 친구에게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친구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성격에 그걸 끝까지 하겠어? 괜히 돈 버리지 말고 그 시간에 잠이나 자. 너 저번에도 운동 끊어놓고 일주일도 안 나갔잖아. 나는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이 대화에서 친구는 너를 생각해서라는 따뜻한 포장지를 씌웠지만 알맹이는 너의 실패를 확신하는 저주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A씨는 정말로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봐 라며 공부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뺏는 관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게 부담스럽다면 심리학에서 권장하는 회색돌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 특징 없는 회색돌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나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면 그들은 더욱 신이 나서 여러분을 공격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구나, 잘 모르겠어 와 같이 단답형으로 일관하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관계, 즉 그린 플래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안전함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 약점을 털어놔도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의 존중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서운해하기보다 그래, 푹 쉬고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 나 자신과 연애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 자비 훈련입니다. 그동안 친구의 독서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모질게 굴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해보세요. 우리 뇌는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또한 작은 성취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 고르기, 퇴근 후 10분 걷기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이뤄보세요. 내가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 경험이 쌓이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이 다시 세워집니다. 실전에서 관계를 정리할 때 겹치는 지인이 많아 고민이라면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보세요. 단체 모임에는 나가되 그 친구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은 단호하게 없애는 겁니다. 굳이 주변에 험담할 필요 없이 요즘 내가 좀 바빠서 개인적으로 볼 시간이 없네 정도로만 일관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접점은 줄어듭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무시하지 마세요. 에너지 뱀파이어와 교류할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친구의 연락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8년 동안 단짝이라고 믿었던 친구와 결별한 B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B씨는 전형적인 에너지 뱀파이어였던 친구에게 당분간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잃고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살았는지 이제야 보여요. 여러분, 손절은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성공적인 졸업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짐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 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짊어지고 가느라 소중한 풍경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년 동안 단짝이라고 믿었던 친구와 결별한 B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B씨는 전형적인 에너지 뱀파이어였던 친구에게 당분간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잃고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살았는지 이제야 보여요.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영양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죠. 잡초를 뽑는다고 해서 정원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꽃들이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들게 하나요? 아니면 꽃 피우게 하나요? 만약 누군가 때문에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관계의 끈을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끈을 놓아야 비로소 여러분의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진짜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정서적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뿐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심리학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신호 중 직접 경험해 본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나만의 관계 정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더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